네, 안녕하세요. MB입니다. 자, 2차전지 상황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볼 건데요. 자, 주식이라는 것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 이유는 모르게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다시 좀 빠지는데 전체 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갈 거로는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올라가려고 하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죠. 이유 없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인 2차전지 전체가. 자, 한번 소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기사들도 조금 이제 주식 올라가는 쪽, 사실 기사라는 것들은 고점에서 많이 발생하죠. 우리가 알게 되면 늦었다는 겁니다. 늦었다는 거고. 자, 포드가 조금 이슈인데 테슬라도 좀 영향이 있고요, 지금. 자, 이전에 이제 GM이 이제 기술적인 것들, 지금은 이제 망간계라든지 LFP, 각형, 이런 것들로 이제 조율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약간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약간 이제 쉬고 있고, 자율주행 쪽으로 로보택시로 지금 이제 전력이 옮겨간 상태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생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기 보면 CATL 기술 활용해서 배터리 공장을 실제 만들고 있습니다. 포드가. 여기도 보면 이 공장이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조만간에 이제 라인을 넣고 이렇게 할 건데, 결론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로 봅니다.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CATL이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에도 한국이 직접 생산해야만 된다는 거죠. 한국, 중국, 일본도 지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이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서 증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국도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대만 정도. 대만도 TSMC에 결국 인력을 끌고 와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중국 인력을 끌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기술을 하든 뭘 하든 다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 유리한 상황에 테슬라도 애매해요, 지금 4680이. 포드는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포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포드는 중국 관련된 것도 있고 지금 SK온가의 공장도 있죠. 가동률을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 미국 공장들은 전부 다 다른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게, 어제 삼성 SDI도 ESS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고 했죠. SKN도 그거 하고 있고, LG엔솔은 지금 GM과의 이제 계약 해지도 하고 이런 상황이 현재 전개되고 있죠. 자, 포드는 지금 뭘 하냐면, 현재 지금 상원에서의 결과가 확정되지가 않아서 통과가 되고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7,500 크레딧이 이제 바로 폐지되는 거죠. 180일로 적용이 됐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이 미국의 전기차업을 누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드는 우리는 로비하고 있다라는 걸 현재 이야기를 했어요. 포드가 지금 이제 여기 리사라는 이제 부사장이, 리사 드레이크 부사장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요게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 기업들의 이제 핵심 뭐냐면 LFP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산한다는 거고, 이 프로젝트는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중국 배터리를 수입하는 문제도 이 부분도 어떻게 해결될지. 근데 이제 하여튼 미국 내에서 LFP 배터리는 점점 더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LLM 배터리, 근데 이게 LLM 배터리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개발 단계에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완전히 개발한 기업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LFP는 개발이 되어 있죠. 생산만 하면, 생산 시설만 넣으면 됩니다.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어떻든 LFP 배터리는 미국에서 대단히 중요해진다. 점점 가치가 높아진다 라는 거. 테슬라 지금 보면 모델 Y의 이제 로보택시가 100만 대 이상 생산해야 되는데, 여기 배터리가 뭐냐, 지금 정해져 있는 건 LFP인데 그 테슬라도 LFP 배터리를 쓰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직접 공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게 되면 LFP 배터리를 어디에서 수급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2026년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만간계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건 없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LMR이라는 게. 자, 여기에서 이제 디인포메이션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자료가 약간 이제 두 개가 겹쳐진 걸로 보이는데, 포드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테슬라 이야기가 나와요. 테슬라와 포드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배터리 세액 공제를 없애려고 하는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는 거예요. 포드는 이해되는데 테슬라는 뭐 그런 움직임이, 일론 머스크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트럼프하고의 문제가 된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자율주행도 있고, 자율주행은 하게 해줬죠. 자, 세액 공제를 유지하도록 높은 로비 활동을 벌였다 하고, 이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 테슬라 옵티머스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 로봇용 배터리도 지금 향후 중요하다라는 걸 언급한 겁니다. 자, 이번 이제 상원 표결에서 이 부분이 좀 더 해소된다면 폐지 부분이 18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은 어떻게 수정될 건지, 어쨌든 로비가 꽤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도 한덕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뭐 더 이상 나빠질 건 없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도 했지만 고밀도의 배터리는 아직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전고체의 미국의 기업들, 퀀텀스케이프, 솔리드 파워 이렇게 있죠. 솔리드 파워가 최근에 이제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고, 퀀텀스케이프가 지금 양산나 얘들이 이제 하는 게 코브라 분리막이라고 있는데, 이 생산란이 안착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지금 시간에 35%인가 올라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어제는 2% 올랐는데 오늘 폐장 후에 32%가 올랐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전체 종목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한국에까지 넘어 올라오고 하면, 옛날에는 이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단절이 됐죠. 최근에 보면 이제 서클 종목에 의해서 한국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어느 정도 상승의 곡선에서는 원전도 그렇고 딱 부딪히는데 떨어지고 나면 이게 약간 분리가 돼요. 근데 한쪽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중국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한쪽이 올라가면 이제 따라 올라가게 되죠. 글로벌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지금 미국 같은 전고체 같은 경우, 배터리 같은 경우 미국 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알보말 이런 거. 자, 한국 2차 전지도 보면 지금 이제 ETF를 조금 봅시다. 종목별로 본다기보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돌파를 했어요. 전체 테마인데도. 2차 전지 전체도 지금 보면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레버리지 한번 봅시다. 템탑의 레버리지 종목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좀 걸려 있죠. 뚫을 듯 말 듯 지금 딱 걸려 있는데,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일단은 바닥에서 턴 한 걸로 봐야 되겠죠. 지금 한 걸로 봐야 되고, 이게 추가로 상승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 위에 있다. 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 위에 이제 121선을 돌파하면 이제 완전히 전환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런 고비에 있다. 자, 로보택시 잠깐 보면, 이게 이제 결국 로보택시가 성공해야지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도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웨이모도 같이 지금 증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혜가 향후에 나타날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이 로보택시의 모델 Y, 테슬라 같은 경우 모델 Y 롱레인지 RWD인데,
이게 아마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보여요. LFP는 아직 안 들어가고요. 근데 사이버캡이 27년도에 이제 생산이 될 건데, 그 이전에는 이제 모델 Y로 이제 확대가 되겠죠. 이게 모델 Y가 엄청 확대가 될 수도 있을 거로는 보이는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사이버캡이 진정한 걸로는 보이는데, 이거는 파나소닉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아니 진짜 많이 팔린다 그러면 LG 엔솔의 배터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4680을 쓸 수도 있겠죠. 아직은 이제 지금 20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00만 대 늘릴 때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페이스 제규어 제품을 쓰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한 1500대 정도 되고, 향후에는 3500대까지 늘릴 거라는 겁니다. 요게 우버하고 지금 이제 합작을 했죠. 요런 게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웨이모도 뭐 10,000대 이렇게 가겠죠. 테슬라는 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딱 잡히진 않아요 지금. 근데 목표는 그렇죠. 100만 대로. 근데 이게 이제 전기차가 팔리기 시작하면, 웨이모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지커, 이게 아마 중국 차로 알고 있는데 현대 아이오닉 5 크로스오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미니밴이고 아이오닉 5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규어 아이페이스는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확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보택시를 확대되면 전기차 판매도 좀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테슬라 주가는 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로보택시로 뚫으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 상원 결과도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좀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아직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요. 로보택시 이벤트가 또 끝났죠. 약간 여기도 골드만삭스도 보면 중립 유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앞부분 설명은 이제 컴턴스케이프, 전고체. 전고체 쪽의 테마들이 한국까지 넘어올 거냐라는 거. 태양광도 지금 협상 중이다. 세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원에서 로비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태양광도. 지금 전기차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드, 테슬라가 지금 로비 중이라는 거죠. 말을 안 하고 있을 뿐. 이제 UBS 휴머노이드 2050년까지 연평균 40% 성장해서 이게 8천만 대 2050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라고 되어 있고 8천만 대면 2050년에 뭐 또 2050년이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근데 이게 시작할 때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곡선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28년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때 한 100만 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연간. 숫자가 100만 대 정도 되면 꽤 많은 숫자거든요. 전기차와 비슷하게 보면. 그때 수혜가 지금 보면 뭐 사실 지금 있는 IT 기업들이 전부 휴머노이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이제 빅테크들이 유지하고 나머지 기업들을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자, 이 텔레그램은 제가 이제 그 본문에, 유튜브 본문에 보면 주소가 있고요. 요렇게 이제 대북 관련된 거, 어떤 종목에 이제 아난티 같은 종목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가끔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오늘의 이유가 뭐냐라는 것도 유추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제주은행,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스맥이라는 종목도 이전부터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자, 그렇게 이제 저하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통하면 될 것 같고, 좀 더 깊은 정보를 원하시면 이제 멤버십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